지금 이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시스템 1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바꿉니다. 당신 이 회사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회사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이 회사가 좋아야 되고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가가 싼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어렵죠. 시스템 2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시스템 2는 게으르죠. 게으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서 시스템 2한테 전달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스템 2한테 통제권을 주고 시스템 2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시스템 1과 2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현실에서 시스템 1과 2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업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기꾼과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메시지를 간결하게 만들고 글자와 배경 사이의 대조를 최대한 명확하게 만들고 고품질 종이를 사용해서 인식을 하기 쉽게 만들죠. 이런 노력이 그냥 단순히 보기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기 편하다는 거는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바로 봤을 때 바로 인식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를 활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TV라든지 어떤 매체에 계속 나와서 얼굴을 보입니다.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 1은 그 말을 진실하고 헷갈려 버립니다. 실제로 진실 아닌데도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과 헷갈리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라고 믿게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자주 봤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주 봤는데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스템 1은. 자주 봤는데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저건 안전한 거야. 안전하기 때문에 저거는 진실이야. 라고 이런 단순한 프로세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와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시스템 2를 또 깨워서 시스템 2한테 결정권을 넘겨줘야겠죠. 저 사람이 자주 보인다고, 저 사람이 나와서 자주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는 아니야. 진짜가 아닐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시스템 2한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포스터를 봤을 때도 이 포스터가 보기 편하다. 라는 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는 순간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앞에서 말한 교훈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스템 2한테 주도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업 공모를 할 때, 기업 공개를 할 때, IPO를 할 때, 상장을 할 때 발음하기 쉬운 주식일수록 그 회사의 이름이 발음하기 쉬울수록 이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상장하고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이 좀 등락이 심하죠. 심한데 그럴 때는 어떤 사소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기업은 주식 발행 이후 첫 주 동안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기업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 1이. 우리의 시스템 1은, 우리의 순진한 시스템 1은 이 회사의 이름이 발음하기 쉽다, 편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발음하기 쉽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회사가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고 더 튼튼하다는 뜻도 아니고 우량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스템 2한테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시스템 2가 작동할 때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글씨를 보기 위해서 눈을 찌푸리다든지 동공이 커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시스템 2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종이에 글씨가 또박또박 적힌 문제의 시험지와 꾸긴 저품질 종이에 흐릿흐릿하게 적힌 문제 두 개로 실험을 해봤는데 안 좋은 종이에 저품질 종이에 흐릿한 글씨로 적힌 문제가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스템 2를 깨운 건 아니지만 아까랑 반대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시스템 2를 깨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직관적인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시스템 2가 발동되도록 눈을 이렇게 또렷하게 떠서 동공을 커지게 한다는 이런 시험지를 줌으로써 시스템 2가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시험 점수가 실제로 높아졌다. 시스템 2가 작동을 한 거겠죠. 우리가 시스템 2를 켜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했을 때 실제로 동공이 커지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반대로 의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의식과 신체가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토라는 걸 생각하면은 실제로 속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체도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책에는 이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어떤 사설을 읽게 했더니 실제로 그 사설의 수용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좋은 종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를 읽는 데는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흐릿한 글씨이기 때문에 시스템 2가 작동이 되는 거죠. 또 이 분위기도 어떤 시스템이 켜지냐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좋은 분위기는 시스템 1이 켜질 가능성이 높고 나쁜 분위기는 시스템 2가 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라는 거는 이 시스템 1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체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좋은 분위기는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을 때는 시스템 1이 활성화됩니다. 직관력이 올라가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직관력을 올리고 싶은 상황이라면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직관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나쁜 분위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할 때는 시스템 2가 활성화됩니다. 이때는 인지력이나 논리력이 올라갑니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자주 본 거는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자주 나온 이유죠. 자주 본 것도 안전한 것,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는 시스템 1의 활성화. 그리고 호감을 만듭니다. 자주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다. 고로 안전하다. 좋은 분위기다. 시스템 1의 활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은 그냥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냥 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나쁜 일이 안 생겨야 되죠. 그 사람한테. 자주 만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시스템 2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죠.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할 때 중요하겠죠. 투자할 때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좋은 주식이라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삼성전자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인다고 해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시스템 2한테 주도권을 넘겨서 자주 보인다는 이유로 내가 주식을 사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자도 말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직관을 따르려고 하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무서워서 팔고 올라가면은 따라서 사고 싶어. 이게 직관입니다. 의심을 하는 게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죠. 의심을 하는 게 주가를 의심하는 것, 회사를 의심하는 것, 사람을 의심하는 것에 에너지 소모가 더 듭니다. 책에는 의심을 지속하기란 확신에 빠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의심하기란 진짜 힘듭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전에 말했다시피 자아고갈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1과 2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다시피 시스템 1을 무조건 따를 경우 실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판단을 제거하고 시스템 2한테 운전대를 맡기세요. 자, 우리는 이제 시스템 1과 2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 1과 2가 만드는 어떤 편향들, 이번에는 그런 편향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떤 편향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편향들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휴리스틱. 이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림짐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어떤 질문을 다른 내가 대답하기 쉬운 문제, 내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시스템 1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회사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이 회사가 좋아야 되고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가가 싼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어렵죠. 시스템 2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시스템 2는 게으르죠. 게으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서 시스템 2한테 전달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건 대답하기 쉽죠.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대답을 하고 재고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휴리스틱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멸종 위기에 빠진 종을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죽어가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로 기부를 하거나 할 때 이런 감정적인 장면을 많이 보이게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시스템 1은 잘 속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는 이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떤 질문이 포함되어 있냐면 현재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가 인기가 많은가? 매출이 높은가? 같은 질문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시스템 2한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 같은 게 우리가 단순히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책 위반자들한테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죽어가는 돌고래보다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죠. 이런 감정적인 휴리스틱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회사의 실적을 예상할 때도 휴리스틱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예측할 때 목표 질문은 이겁니다. 미래의 실적이 어떨 것 같은가? 이 회사의 미래 실적이 어떨 것 같은가? 이게 원래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질문으로 보통 대처를 하죠. 과거 실적이 어땠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처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야 되지만 과거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를 보장해주진 않죠. 과거 실적 좋았다고 해서 미래 실적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거는 미래 실적입니다. 과거 실적을 보고 미래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바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게으른 시스템 2는 대체된 질문에 대한 답을 승인하고 순진한 시스템 1은 그걸 확신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휴리스틱 중에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잘 생각나는 것에 높은 비중을 두는 편향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감기보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것을 더 걱정한다. 왜 그럴까요?